엊그제에서 이렇게 이틀에 걸쳐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지금 대한민국이 일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우리가 처음 겪는 건 아닙니다. 해방 직후에도 4.19 후에도 또 이른바 1980년 서울의 봄 때도 우리가 다 겪은 바가 있습니다. 근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? 4.19 직후의 혼란은 5.16을 불러왔고 1980년에 소위 서울의 봄은 소위 말하는 군인들의 등장을 또다시 불러들였습니다. 지금 이 혼란이 또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 나름으로 이 혼란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. 하나는 인구의 약 18%가 친북 좌경 반한 세력입니다. 이것은 정보기관에서 재작년에 조사한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. 어떻게 해서 그런 인구의 18%가 빨갱이냐? 빨갱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친북 경향의 사람들이 더 많으냐?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해방 직후 민전이라는 좌익 단체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. 그 당시 20개 정당 사회단체 구성요원이 약 797만 명에 달했습니다. 그 당시 인구가 2천만도 안 됐을 때입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좌경 공산분자였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노력 끝에 약 140만 명을 전향을 시켰습니다. 이른바 보도연맹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이 보도연맹원 자체도 6.25가 일어나자 다시 또 재전향을 해가지고 인민군의 앞제비가 돼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.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수도를 수복하고 1953년 휴전이 되면서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하자 또 많은 부역자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. 그 가족들, 그 집안 사람들,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애정이 없습니다.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주당의 중진인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우리 경찰한테 총살당해 죽었습니다. 이 사람의 하는 거동 언동을 보십시오. 대한민국에 눈끝만 치도 애정이 없는 사람입니다.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장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금 됐습니다. 또 하나 요인은 뭡니까? 이런 빨갱이들을 키우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. 우리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? 왜 전교조를 저희가 미워하고 전교조가 온당치 않은 올바르지 않은 교육을 시킨다고 욕을 합니까? 그러나 그 전교조가 일부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. 왜 인기가 있냐? 비전교조 교사들은 촌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촌지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. 또 비전교조 교사들은 차별을 하는데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,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차별하는데 전교조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. 지극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 쪽에서는 못하고 있어요. 부패가 어디 그것뿐입니까?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부패가 되고 있어요. 한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까도 제가 점심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강 인도교가 6.25 때 폭파됐다가 다시 재건된 한강 인도교가 1936년 일제시대에 건설된 겁니다. 그 설계자는 한국인입니다. 최경렬이라는 한국인 기술자가 설계를 했습니다. 그런데 해방 이후 20개가 넘는 한강다리가 생겼습니다. 그런데 1936년 일제시대에 지은 인도교만큼 견고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.
왜 그렇습니까? 부패 때문입니다. 다리 공사는 대충 관급공사입니다. 정부에서 1,000억 공사를 주면은,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이 수주를 받았으면은 1,000억을 다 쏟아 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500억을 쓰면은 많이 쓴다는 겁니다. 전 이건 직접 건설업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? A기업이 A건설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B건설, C건설, D건설 떡값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.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여기 돈이 들어갑니다. 그럼 1,000억 공사가 500억을 쓰면 잘 쓰는 거래요. 그러니 그 다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러한 부패 구조, 우리가 보수 하는데 이러한 부패 구조를 척결하지 않는 한 빨갱이 들을 때 결국은 당하고 맙니다. 6.25 때는 탱크를 몰고 오니까 가시적으로 도망도 갈 수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젊은 아이들 머릿속에 전교조를 통해서 침식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 김대중 정권 시대 전교조 출판국에서 나온 이결에 살리는 통일이라는 교육 지침서가 있습니다. 그 교육 지침서에 표지가 인민군 군관의 활짝 웃는 인민군 군관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. 국군도 소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장면인가 하면 양민을 학살한 장면에 국군이 서 있는 겁니다.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우리가 2007년에 뽑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분이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년 남짓 남았습니다만 50점도 줄 수가 없어요. 천안함, 연평도 이런 걸 당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 같은 거 가만 놔뒀겠습니까? 이스라엘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12명의 선수를 소위 검은 9월단이라는 아랍 테러리스트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살인자, 검은 9월단 살인자를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려면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18%를 빼면 얼마 남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조직이 없어요. 또 노력도 하지 않아요. 배가 부릅니다. 배 부르면 졸리고 잠이 옵니다.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. 그래서 우리가 불과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우리에게 전 마음에 쏙 드는 지도자는 없는가? 그 지도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엊그제 자타가 공인하는 대권주자 김문수 씨를 이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성에 찬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다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박세일 이사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지정 토론자 말씀도 들으시고 그래도 못마땅하시면 플로어에서 질문도 해주십시오. 여러분 이렇게 만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그럼